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으로 일하고 있는 강인규입니다. 오늘 열리는 영산강위원회 1차 회의는 영산강 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영산강의 복원이 실질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그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하였습니다. 영산강 생태복원 문제는 낙동강 하구뚝 개방이 좋은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산강 생태복원 문제는 어느 한 시군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기는 대단히 어려운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영산강 유역 단체장님들께 영산강 생태 복원을 위해 서로 어깨를 맞대고 협력하여 영산강의 복원이 실질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영산강 복원 문제에 대한 공동 추진 제안을 드립니다. 예, 금방 소개받은 이준경입니다. 낙동강 하구뚝 개방과 기수 생태 복원 협의회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과정이 좀 성공 사례라고 좀 알려지게 돼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근데 제목에는 낙동강 하구뚝 개방과 기수 생태 복원 외에 통합물관리라는 말도 적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구기수 생태 복원이 전국 최초로 강과 하구와 해양이 통합물관리로 진전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될 것 같습니다. 하구뚝 개방을 위한 주요 과정에 있어가지고 하구뚝 개방 1차에서 3차까지 용역 사업 실증 실업 이후의 변화사항 그리고 향후 과제 및 통합물관리 이런 과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시민사회의 실천, 행정의 실천, 민간 거버넌스, 정치권과의 연계 이런 것들도 보여질 것 같습니다. 낙동하구도 많이 부분적으로는 주거단지나 산업단지 정도로 개발은 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80년대에 생태보존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그나마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낙동강 하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동북아 철새 이동 경로 또는 네트워크에 있어서 시베리아가 철새가 필리핀이나 일본 호주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잠시 휴식하고 먹이하고 일주일 정도 하는 곳이 낙동강 하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서 외로부터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주요 과정을 보면 83년도에서 87년도 건설이 되었고요. 딱 6개월 만에 녹조 문제로 우리는 개방을 바로 했습니다. 97년도에 하구뚝 축조에 대한 토론회 또 2007년도 개방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냈었고요.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구뚝 개방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낙동강 영산강 금강해수유통 추진협의회가 만들어졌었어요. 국회 토론회 했던 2015년도에 어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고 농민들은 비판적 참여 정도입니다. 농민들 아까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낙동강 개방 영역과는 거의 농지가 없어서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잠정적인 우려는 있어서 우리는 그걸 항상 소통하고 공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토론회, 문화안반장, 서명운동, 퍼포먼스, 걷기대회 이런 활동을 했었고 16년 같은 경우에도 포럼, 강인할 대회 대상을 수상한다든지 3차 용역이 좀 늦어지니까 저희들은 집회도 하고 16년에는 지역의 낙동하구 축제들과 연계해서 이런 먹거리들과 연계해서 했었고 국제포럼, 정승수 교수님이 여기서 그 당시 공동위원장 하시면서 국제포럼을 했었고 걷기 행사도 하고 실제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예산 용역하기 전에 한 4억 원 예산을 들여서 염분 측정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일본은 이 하구뚝 개방은 안 하는데 축조 시기부터 전후로 5km를 해가지고 염분 측정 데이터를 한 3, 40년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수자원공사나 농림부나 하더라도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염분 측정부터 개방하기 전에 이런 걸 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도 했고 대선 때 100대 국정과제, 대선 공약 채택, 기자회견 이런 것 정도 홍보하고 아카데미하고 개방 스포츠점 이런 것 정도 활동을 하는 것들을 사진으로 쭉 보이겠습니다. 자, 실정 실임인데 저희들은 이것부터는 개방이라고 봅니다.
제 역사가로 봤을 때 이때부터 개방이라 하지 실현 결과가 좋았니 나빴니에 따라서는 안 보이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은 3차 용역을 개방으로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6월 달에 해수부, 환경부, 국토부가 협력을 해서 예방 대책을 관련해서 여러 하우트 개방에 대해서 좀 지시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실무 협의가 만들어지고 실무 협의가 되고 협약 MOU가 만들어지고 1단계 최종 확정 협약 체결이 되고 2011년도 그죠? 그래서 1단계 용역이 완료되고 3차 1단계, 3차 2단계 용역이 쭉 이렇게 추진되는 과정을 보시면 되겠고 용역 제목은 운영개선 및 생태보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태보건의 1단계, 2단계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이 좀 넘네요. 그죠? 2018년 1단계가 11월 달까지, 2단계가 올해 11월 달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정성, 땡 구조물 안정성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하우뚝이. 그리고 지하수, 농민들, 농작물, 그리고 생태환경 모니터링, 실증 실현 방안, 그리고 실제 수문 개방을 하고 미치는 영향들, 그 생태계 보건 방안 제시, 이런 것들이 가업이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와 키워드 비전으로 본다면은 소통, 생물 다양성, 건강한 하구, 더불어 사는 하구, 기수 회복, 다양성, 그리고 물질 공급 기능 회복, 시민 참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은 어디까지 개방할 거냐가 지금 현재. 그래서 개방의 효과는 결정이 났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실증 실험을 통해서 개방을 통한 수생태 건강성과 농민 피해 그리고 이수의 문제는 없다는 거는 확정이 났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 할 거냐가 지금 사회적인 협의 구조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증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6월달, 9월달 이렇게 해서 64만 톤, 100만 톤인데 1시간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1차, 2차 실험 과정만 나와 있는데 3차 실험이 10월 달에 들어왔었거든요. 거기는 600만 톤 이상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한 2, 3주간 개방하는 과정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양에 대한 것보다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놓는 없으면 안 되거든요. 선도적으로 영상강 협의체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하구의 특성은 7km 지점 웅덩이가 있어서 염분이 잘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태풍에 의해서는 뭐 거의 빠져나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염분이 있다고 해서 개방을 방해하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제한 요소는 아니니까 뭐 이런 걸 증거. 지하수 및 지설물 결과인데, 지하수는 기존에 있는 그 농민들이 팠던 것들, 그리고 수장공사가 예전에 했던 것들, 그리고 요 하면서 신규 관정, 모니터링 관정들 등등을 해서 기존에 있는 1000곳 정도의 지하수를 전수 조사하고 수질 조사하고 용량도 모니터링하고 토양 실험도 했다. 이런 항목의 지하수 조사를 해서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이거 외에 신규도 계속 관정을 파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 실증 실험 해수의 특징은 600만 톤 들어왔는데 계획에 따라서 염분 침투 통제가 이루어졌다. 염분 침투 통제가 이루어진 게 핵심이고,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염분 침투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이 계획은 29개 중에 하나만 들었다 놨다고 한 거예요. 해수의 양이 중요한 거지 실제 전면 개방했을 때 기존의 과거에 하나를 통한 통제라는 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염분 침투 통제의 의미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하수는 중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좀 더 의미 있게 오늘 어찌 보면 처음 발표하는 건데요. 하우뚝 개방에 따른 홍수와 물관리 다원화의 문제를 해결해서 낙동하고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농어촌공사, 국토부, 부산시, K워터 등등, 물론 김해시도 포함됩니다. 구조물에 대한 통합 물관리를 통합하고, 낙동하구는 통합운영센터가 내년 1월 1일 발족을 합니다. 각종 기관에서 와서 같이 통합 운영을 하는 과정들입니다. 수위나 유량, 염분, 이런 수질, 물 수질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런 기관들이 7, 8개 기관들이 자료와 실제 통합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 감시하고 물정보 공유하고 이치수, 염분 수질, 조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도 르네상스 문화나 홍보관 이런 것들을 넣으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의사결정 시스템, 운영 시스템, 통합물관리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쭉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OU 초안이 나왔는데요. 초안이 보면 의미 있는 게 협약 사안입니다.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부산시, 울산, 경남, 수고, 농어촌공사 개발 추진 MOU 나왔는데 1, 2주 뒤에 예산만 통과되면 한 74억 규모면 적은 거는 아닌데요. 그 수생태 조사나 등등의 다양한 민간 행사 대행비나 수공예 자체적으로 예산을 의욕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따라 시행을 하고 시설물을 통합 운영하고 협동 운영한다는 거고요. 이걸 운영센터는 K여트 부산지사에 마련하고 운영비용은 단독으로 수공 예산이 냅니다. 운영센터장은 아마 환경부가 맡을 것, 공식적으로는 정부기관이 맡을 것 같고요. 근무 인력이 파견하고 합동 근무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례가 없는 거죠, 그죠? 회계 처리는 국가재정법이나 특정 계약에 대한 법률도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하구보건법이 21대 국회에 올라 있는데요. 하구보건법이 있으면은 하구통합 그게 위원회 등등이 나오거든요. 이 혈육 기반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한다는 건데 예산이 통합물관을 76억 나오고 여기서 이제 나오면 이 그룹들에서 낙동강 하구 그 그린 뉴딜 자연하천 선도사업 다양한 아이템이 여기서 이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민하고 같이. 용역은 이제 11월 달에 마무리되면은 12월 달에 낙동유물관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21년도에 아까 76억 예산을 가지고 수자원공사가 단독으로 그 아까 MOU 맺은 데서 장기 모니터링이 됩니다. 이게 실전 모니터링 개방이었잖아요. 지금은 그냥 실제적인 개방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올해 12월 달에 예산이 통과되면은 바로 협의를 하고 1월 1일 아까 통합물관리센터 개정하고 우리강 자연스레 시범사업이나 통합물관리 그린일 등등으로 이게 확장돼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시민의 힘, 또 시민단체의 힘, 나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있는 분들, 시민까지도 다 협력하는 체제가 된다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 이것은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거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딛었다고 생각하시고 좀 협력해 주셨으면 모든 분이 협력해 주신다면 정말 지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영산강에서 온다. 특히 영산강 하구에서 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는 결코 만만치 않을 어려움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자리이기도 하고 또 출발의 자리라 여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나주시청의 그 공무원님들께 또 다른 일을 듬뿍 드릴 수밖에 없을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